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프리미어리그 4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스날과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팀이 4위 싸움에 유리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순위를 보면 두 팀이 모두 33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아스날은 승점 60점으로 4위, 토트넘은 58점으로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득실차가 플러스 12, 토트넘은 플러스 18점으로 토트넘이 앞서 있어서 혹시나 승점이 같아졌을 때 토트넘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두 팀의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아스날은 웨스트햄, 리즈, 토트넘, 뉴캐슬, 에버튼이 남아있고 토트넘은 레스터시티, 리버풀, 아스날, 번리, 노리치시티가 남아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경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만 보면 토트넘이 조금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만만하지 않고 번리나 노리치시티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까지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서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스날 또한 쉬운 일정은 아닌데 리즈와 에버튼은 강등권 경쟁으로 시즌 막판까지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승점을 많이 차지한 팀일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만큼 뉴캐슬과의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라운드에 만나는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오히려 무난할 수 있는데 웨스트햄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해서 최근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다음 주도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이 남아있어서 아스날을 만날 때 주전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술적으로 보면 아스날은 지난 주말 토미야스가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스날은 티어니와 파티, 토미야스의 부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토미야스의 부상은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시즌 티어니와 타바레스의 공격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티어니나 타바레스가 올라갈 때 토미야스가 3백을 만드는 전형으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줬는데요. 따라서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 왼쪽에서 티어니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토미야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는 수아레스가 토미야스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아레스는 중앙 수비수처럼 뛰기에는 수비적으로 불안했고 측면을 커버하는 데에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아레스가 3백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토미야스가 없을 때는 아스날이 3백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왼쪽 풀백을 좀 더 수비적으로 내려서 포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티어니가 시즌 아웃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왼쪽 풀백으로 타바레스가 나왔는데 타바레스는 공격적으로 활용할 때는 좋은 선수지만 수비가 너무나 불안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스날은 최근 왼쪽에 타바레스, 오른쪽에 수아레스가 나올 때 수아레스가 3백을 만들지 못하면서 타바레스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포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타바레스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토미야스의 복귀는 아스날의 전술에 매우 중요한데 토미야스가 3백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바레스가 마음 놓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바레스가 왼쪽 공격을 담당해주면서 스미스로우나 마르티넬리가 편안하게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고 중앙에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토미야스의 복귀로 아스날은 남은 경기 동안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3-6-1의 전형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토미야스는 3백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게 중원으로 올라와서 플레이해주고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미야스가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면서 앞선에 있는 웨데고로의 수비적인 역할을 분담해주고 있고 웨데고로는 좀 더 편안하게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아스날의 경기를 봐도 공격이 전개될 때 토미야스가 중원으로 올라와주면서 아스날은 미드필더 숫자가 3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미야스는 이번 시즌 아스날의 전술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토미야스의 부상 복귀는 아스날이 4위 싸움을 하는데 큰 힘이 될 텐데요. 은케티아가 최근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아스날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득점을 책임져야 했던 오바메양이 부진한 활약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떠나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공백이 있었는데요. 오바메양 대신 주전 공격수로 나왔던 라카제트는 연계 플레이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라카제트는 이번 시즌 리그 26경기에 나와서 4골을 득점하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의 기록이라 하기에는 득점력에 분명 문제가 있는 기록인데요. 또한 라카제트는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스날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선수가 부족한 장면이 자주 나왔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도 수비수와 싸워주는 플레이가 부족해서 아스날은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스날이 상대팀의 밀집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은케티아가 선발로 나와주면서 라카제트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은케티아는 라카제트와 다르게 확실하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플레이해주고 있고 특히 박스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은케티아가 라카제트의 부족한 득점력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지는 않지만 은케티아의 좋은 컨디션은 아스날에게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스날의 약점은 타바레스가 수비와 탈압박에 너무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은 타바레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타바레스는 수비적인 집중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실점의 빌미가 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타바레스가 부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중요할 때 타바레스의 불안한 수비가 나온다면 아스날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바레스가 압박을 당할 때 당황하는 플레이가 자주 나와서 상대팀은 아스날을 전방에서 압박할 때 아스날이 왼쪽으로 볼을 보내주는 순간 타바레스가 있는 지역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가 많은데요. 이처럼 타바레스가 있는 아스날의 왼쪽 측면은 시즌 막판까지 아스날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토트넘이 아스날과 비교해서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확실한 득점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은 33경기에서 52득점, 토트넘은 56득점으로 전체 득점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득점 순위를 보면 아스날은 11골을 넣은 사카, 10골의 스미스로우, 6골의 웨드구르, 5골의 마르티넬리까지 득점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 17골, 케인이 12골로 팀 내에서 득점 순위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밑에는 베르바인과 클루셉스키가 3골을 기록하면서 손흥민과 케인에게 득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에 비해서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지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토트넘은 득점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리그 10경기에서 9골, 경기당 0.9골을 기록했는데 콘테가 부임한 이후에는 23경기에서 47골, 경기당 2골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누 감독 때보다 경기당 득점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토트넘의 득점 페이스가 좋고 손흥민과 케인처럼 확실한 득점력을 갖춘 선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상황에서 경기 결과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 승점을 가져오는 데 토트넘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역습 상황에 집중되어 있고 지공 상황에서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로 이어지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밀집 수비를 상대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라서 최근에도 브라이튼이나 브렌트포드처럼 수비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온 팀을 상대로 유효슈팅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의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남아있는 일정 중에서 벌리나 노리치시티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토트넘이 리버풀이나 아스날전보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우 윙백의 공격력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이 지공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윙백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어야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발생하는데 토트넘은 윙백들이 좌우 측면을 제대로 활용해주지 못하면서 공격수들이 수비라인 사이에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봐도 토트넘은 최근 리그 8경기 동안 좌우 윙백이 34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성공한 크로스는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좌우 윙백이 측면에서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고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의 측면 공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콘테가 3백을 쓰기 때문에 좌우 윙백에게 측면 공격을 맡기고 있는데 윙백의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토트넘의 공격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아스날과 토트넘이 남은 일정 동안 4위 싸움을 펼칠 때 각자의 팀이 가진 강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두 팀이 승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맞대결도 남아있는 데다가 두 팀 모두 경기력도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두 팀의 순위는 바뀔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경기까지 4위 싸움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